1453년 10월 10일 이날 밤 어린 임금 단종이 고등에 있던 영양유의 집에는 곳곳에 흉흉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 명회는 이날 밤 죽음을 맞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있었고, 계유정난이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그러나 어린 단종에게는 다만 두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라! 황보인, 김정서, 조국관 등의 무리들이 안평과 도당이 되어 불견 짓을 공모하고 거사하려 하기로 이를 토벌하고자 함이니라. 승진은 즉시 명패를 내어 중신들을 부르도록 하라. 수양대군은 중신들을 영양유의 집으로 소환한다. 황보인, 조국관, 민신, 이양, 후. 그러나 이날 밤 영양유의 집으로 들어오는 이 문은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었으니 수많은 중신들은 이곳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무슨 일이냐? 그들의 이름은 생살부, 바로 이 죽음의 명부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놈들!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죽었고 저쪽 문으로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서기 1453년 단종 1년에 발생한 계유정난. 당시 제1왕숙이었던 수양대군이 무력을 동원해서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세력, 또 이들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자신의 친동생 안평대군을 일거에 숙청하고 조정의 전권을 장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명분은 김종서, 황보인 등이 안평대군을 보위에 올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의 양위를 받아서 조선조의 제7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의 임금들은 조 혹은 종이라는 묘호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는 창업군주나 그의 버금가는 공을 세운 임금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세조라는 호칭 자체가 국가의 위란을 평정한 제2의 창업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평대군은 어떤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자신의 친형인 수양대군과 맞섰던 것일까요? 지친 간에, 그것도 친형제 간에 골육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킨 계유정난의 전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조선 개국 60여 년, 조선 왕실에서는 단 한 번도 제 순서대로 왕위가 계승돼 본 일이 없었다. 제5대 문종이야말로 적장승계의 원칙에 따라 등극한 최초의 임금이었지만 보위를 이을 세자의 나이 겨우 12살이었으나 불행히도 문종은 너무나 병약했다. 왕조 창업 당시부터 크고 작게 왕위 계승에 얽힌 뿌리 깊은 갈등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던 조선 왕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신들의 세력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었으니 특히 의정 김종서, 세종의 총애 속에 육진개척 등 혁혁한 공을 세우며 당시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주도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수양, 안평대군 등 종친 세력 역시 만만치는 않았으니 주상의 화는가 날로 위증해가는 모양입니다. 의정부는 나날이 강성해지기. 황보인, 김종서, 남치 주상이 사후를 생각하고 있음이 아닌가. 세자를 충심으로 뽑게 해달라는 거겠지.
양녕대군. 태종의 장남으로서 일찍이 왕세자에 책봉됐으나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성품 때문에 폐위되어 세자의 자리를 아우인 충녕대군 후일의 세종에게 넘겨주고 일생을 풍류로 일관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양과 안평 두 대군의 정신적인 스승이었으며 또 누구보다도 강력한 왕권의 신봉자이기도 했다. 하면 주상이 정치인보다 의정부에 의지하고 있음이 아니오니까. 방치하는 소리. 마땅히 종친들로 하여금 세자의 우익을 삼도록 해야지. 선왕께서는 명분이시었네, 성군이시었어. 그런데도 말년에 선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또 궁궐 안에 불당을 짓고자 하셨을 때를 생각해보게. 사박당의 생도들이 건당으로 맞서고 그토록 아끼던 집현전 관원들마저 모두 사직을 했지요. 끝내 선왕께서 시름 끝에 병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다. 왕실에 기계와 힘이 없으면 권신들의 세상이 되는 게야. 하나 지금의 주상은 너무 약해. 난 내 아버님 태종 그리고 아우님께서 닦아놓은 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릴까 두렵네. 어차피 주상의 수가 그리 길지 못할 터. 자네들이 왕실의 힘이 돼야 하네. 자네들의 책무가 무거운 것이야.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종의 치세는 오래갈 수 없었다. 보위에 오른 지 채 3년도 못 돼 문종의 환후는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그럴수록 세자를 더 가까이 두려 하는 문종이었다. 한편에는 강력한 의정부가, 다른 한편에는 혈기왕성한 대군들이 12살 어린 세자를 둘러싼 아문을 문종은 감지하고 있었음일까. 이 무슨 변이랍니까? 보령왕성하옵신 전하께 없어. 혼조예요, 혼조. 세자 춘추 20만 뒤에서도 이 나라의 종사에 무슨 시름이 있겠소이까? 입직한 정승과 판서들은 안으로 듭시라는 분부시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임종을 앞둔 문종의 부름을 받은 것은 종친들이 아닌 의정부 대신들이었던 것이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이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동궁을 두고 어찌 내 눈을 감으리. 경들이 고명, 임금이 신하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고명이라 한다. 종친들을 제치고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대신들에게 어린 세자를 맡긴 문종. 문종의 고명은 곧 조선 왕조의 앞날의 파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어린 임금 단종. 조선 창업 60여 년에 12살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오른 임금은 없었다. 더구나 수렴 청정을 할 대비조차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종신들과 대군들의 대립이 표출된 첫 번째 사건, 바로 대군들에 대한 분경금지법이었다.
벼슬을 얻기 위해 집정자의 집을 분주히 드나드는 것이 분경이다. 그러나 인사권이 없는 대군들은 애당초 분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 그런데도 대군들의 분경이 금지된 것이었다. 대군들의 집에 분경하는 것을 금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여이까? 분경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대군들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오. 세조정에서 처음 하는 일이 겨우 대군들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야 말이 되오이까? 나으리, 그게 아니오라. 나으리, 이 일은 의정부에서 하필 본 일이옵니다. 주상 전하, 춘추 아직 어리시고 자칫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울 때가 아닙니까? 이 같은 때 대군이나 정승 판서들이 분경을 하는 것을 용인해 준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외다. 이것 보시오, 의사! 재상들이 재상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말이 서지 않는 것이니 필경 대군들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오. 우리 대군들이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소이다. 의심한다는 게 아니오라. 나나 안평은 명색이 왕수교이다. 나린 주상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어쩌자는 것이? 조정과 종실이 힘을 합쳐 종사의 앞날을 걱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때가 아니오. 당장 고치시오. 분경을 금지하는 것은 의정부 당상들만 하고 대군들은 빼란 말이외다. 벼슬 흥정이야 벼슬아치들이 하는 일이지 대군들이 하는 일이 아니질 않소이까. 나으리, 긴 말할 필요 없어요. 당장 고치시오. 결국 분경은 금하되 대군들은 이에 제외됐고 분경 금지를 둘러싼 싸움은 중신들의 참패로 끝나게 된다. 대군들이 저렇듯 강성하니 주상께서는 날로 고림무원이요. 그렇다고 발을 치고 수렴 청정을 할 대비조차도 없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니 그렇다면 종신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섭정을 해야 하질 않겠소이까? 허면 대감께서는 수양대군에게 순서로 보나 기상으로 보나 수양대군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 수양이 섭정을 하게 되면 독주할 가능성이 세요. 경계해야 될 인물입니다. 수양을 경계하는 사람은 조정의 중신들뿐만이 아니외다. 안평을 비롯하여 여러 대군들도 모두 은연중에 수양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평대군이 있질 않소이까? 안평대군의 수하에는 인재들이 들끓고 있어요. 시인, 묵객은 물론이요 무인들까지. 학문이 높고 성품이 운유하니 주상을 보필할 인재로는 안평이. 장안의 민심은 안평을 치는 모양인데 안평을 어찌 수양에 비기겠습니까? 수양만 잠잠히 있어준다면 좋으련만. 그래도 수양에 대적할 만한 인물은 안평뿐이외다. 그렇지 않아도 대군들이 너무 강성해요. 종친이 강성해서는 조정이 편안하질 않아요. 여하튼 두 사람의 의중을 떠보지요. 그런 연후에 향배를 정하시죠. 중신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로 일찍이 부왕인 세종의 정치와 각종 개혁 사업에 참여하면서 왕자로서의 수련을 쌓았고 어린 조카 단종의 즉위 후 강성한 의정부에 맞서 종친의 가장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병법과 무예에 남달리 뛰어났으며 학문에 있어서도 높은 경지에 이르는 인물이었다.
반면에 예술적인 자질이 뛰어났던 안평대군은 당대의 문인들과 두루 교류하며 학문과 시, 음악 등 조선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있어 최대의 후원자로 높은 명망을 얻고 있었다. 특히 조선 초기 서화의 최고 걸작인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보았다는 도원을 안견이 단 3일 만에 그린 것으로 안평대군이 선수 발문을 쓰기도 했다. 조선 500년의 서예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눈다면 전기 400년은 안평대군의 시대요 후기 100년은 주사 김정희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안평대군은 당대 제1의 서예가이기도 했다. 조선 왕조가 이은 지 60여 성사.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지난 30여 년은 찬란한 태평성대를 이어오질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태평성대를 이어갈 일이오이다. 주상 전하의 보령이 아직 유추가십니다. 섭정도 없거니와 대비도 중전도 아니 계시지요. 제1왕숙인 나에게 소임이 있다면 종사의 안위를 보존하는 것. 이 수양이 있는 한 종사는 반석 위에 있음입니다. 왕실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면 수양의 철퇴를 맞을 것이오. 지난번 등경의 일로 해서 마을의 심사가 미편하셨을 줄로 아옵니다. 천만에요. 그 문제로 해서 혹여 곡해라도 계시다면 곡해랄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나으리, 대군제에서 분경하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것은 나으리를 의중에 두고 온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이 점은 아셔야겠습니다. 우리 나으리를 주목한 일이 아니었다면 따로 지목할 대군이라도 계셨던 모양이지요. 따로 지목할 사람이 있다기보다 수상전하 보령이 아직 어리신지라 고육지책을 써서라도 혼란의 뿌리를 막아야 했기 따름입니다. 나으리 저희들의 충절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마다요. 네, 대검들의 충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자, 드시죠. 어떻게 했어? 아무래도 안평 쪽에 무리가 없겠죠. 만일 정사를 놓고 정치인과 중신들이 맞선다면 안평은 중용의 길을 택할 겁니다. 수양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서두릅시다. 우선 안평대군에게서 내락을 받도록 하지요. 하나 이 일이 알려지면 수양대군이 어찌 나올지. 조종의 대소사를 친히 돌봐야 했던 어린 단종. 그래서 창안된 것이 이른바 황표정사였다. 새로이 관리를 등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의정부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이름 위에 황표라는 누런 딱지를 붙여 올리면 단종은 그 표적을 보고 단지 결재만 내렸던 것이다. 수렴 청정할 대비도 섭정도 없었기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관리의 등용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국왕의 고유 권한이었지만 당시 안평대군은 의정부 세력과 제휴하여 바로 이 황표정사를 장악한 채 점차 조정의 배후 실력자로 등장하게 된다. 도대체 말이 되질 않소. 새로이 관리를 등용하고 승진시키는 일은 오로지 주상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어린 임금이기로 이따위 누런 딱지로 성청을 흐리게 하다니 주상께서도 보시기 전에 먼저 의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오.
주상은 물론 종실 전체를 우롱한 행위올시다. 나으리 말씀이 지나치시오이다. 황표정사란 비록 고금에도 없는 일이긴 하나 주상전하의 보령이 저토록 유충하시니 수많은 조정 중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일, 우리 의정부로서도 고심한 끝에 생각해낸 것이 황표정사이옵니다. 그렇소. 그건 만부득이한 일이었어. 의정부 대신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이 안평은 믿어 의심치 않았소이다. 중심. 허나 이 황표정사로 인하여 의정부의 원로 대신들이 제 아들과 일가 부치들로 하여 벼슬을 독청케 하고 전행을 일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 결국 조정을 쥐고 흔드는 것이 의정부가 아니냔 말이오. 정태들은 모두 죽은 줄로 아시오. 단종이 즉위한 중요한 정치적 변화로는 모든 정무를 의정부에 보고하여 왕의 재가를 받도록 하는 의정부 서사제의 확대와 앞에서 보신 황표 정사의 출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대부들이 이상으로 여긴 재상 중심 체제의 확대라는 의미에서는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왕권과의 균형을 깨트릴 정도로 신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황보인, 김종서 등이 그들의 친인척 등을 등용하였다 하여 황표정사를 비난하는 자들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종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황표정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황표정사라는 것은 왕조 체제 아래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변칙적인 인사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승들은 물론이요, 조정의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이 안평대군의 별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는 의정부에서 안평대군을 내세워 나으리를 견제하려 함이 아닌지요. 하필 안평을. 안평대군은 근래에 들어 글 잘하는 문신들을 모으고 있사옵니다. 하나 나으리 천하를 얻는 데는 문만 가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나으리께서는 문신들보다는 무신들을 모시어서 힘을 기르시옵소서. 항공의 말이 옳네. 더욱이 이와 같은 난세에는 100명의 문신들보다 한 명의 힘 있는 사람이 요긴한 법이지. 한데 무사들을 모은다. 무슨 방도라도 있는가? 나으리께서는 근래에 들어 내금이 병사들의 동태를 눈여겨 살펴보신 적이 있으시옵니까? 내금이? 내금이라면은 동반의 집현전이라 불리는 내금이 말인가? 내금위. 국왕의 친위부대인 내금위는 왕의 권력이 강할 때 그 권한도 강화되는 법.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조정 대신들의 지나친 간섭을 받게 되면서 내금위 모사들 사이에는 점차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엄선된 정예의 무인들이며 왕궁을 호유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금위 무사들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이용가치가 높은 존재였다. 그래서 한명회와 권남은 은밀히 내금위 무사들과 접촉하며 수양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단종 원년, 명나라에서 고명이 도착한다. 그 담례로 파견되는 것이 고명사은사. 고명사은사 문제는 수양과 안평 두 사람 사이에 새로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사은사의 책무는 막중한 것이야. 사은사의 인물과 위험이 곧 나라의 체면이 아닌가. 마땅히 제1왕식인 내가 나서야 조선의 채무가 설 것이니. 그렇습니다. 나으리의 풍채와 심은 그리고 서화는 조선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나라의
나으리의 명예를 남기시고 널리 인망을 거두소서. 그렇다면은 영상과 우상의 천거를 얻어야 되겠군. 알겠습니다. 나리께서 자청을 하셨으니 그리 정해야지요. 어느 쪽에 조정의 신망이 있는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마땅히 나으리께서 가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두 분 대감만 믿습니다. 두 분 대감만 믿습니다. 명색이 제1왕숙입니다. 종사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는 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나으리는 종실의 어른이시니 원행하신다는 건 당치 않습니다. 안평대군이 어떨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평은 풍류객이니 그런 번거로운 외교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수양의 충절을 보이고자 하미니 두 분께서는 그리 아시고 제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자네 정신이 있는가? 숙부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명나라에 가겠다는 게야? 숙부님,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고명사로 가려는 것은 유충하신 주상 전하와 이 나라의 종사를 위해서입니다. 이 수양 사은사의 대임을 맡은 이상 훌륭히 책무를 다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조정에 누가 있는가? 중전이 있는가? 대비가 있는가? 김종서 황보인의 손바닥이 있는 게 조정이야. 더구나 김종서는 안평과 가깝고 안평의 수하에는 무사 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판에 석 달씩이나 조정을 비워? 마을이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사옵니까? 설마라니! 조정에 자네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김종서 사람 아닌가? 당장 다시 입궐해서 안이 간다고 하게. 그것이 종사를 지키는 일이야. 숙부님, 너무 심려 마십시오. 제게도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춘추 아직 어리시옵고 대신들은 정사에 여념이 없으니 의당 정치인으로서 신이 가야 할 줄로 아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도록 하오. 명나라 조정 쪽에서도 크게 기뻐할 것으로 알아요. 성이 망극하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청을 드릴 것은 무슨 일이요? 신이 종사관 두 사람을 청거하고자 하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황보석과 김승규, 이 두 사람을 종사관으로 청거하고자 하옵니다. 황보석과 김승규. 황보석은 황보인의 아들이요 김승규는 김종서의 아들이었다. 이들을 거느리고 간다면 인질이 아니든가. 이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수양의 경고이기도 했다. 제1왕숙인 수양대군이 먼 길을 떠나게 되자 중신들과 종친들이 참석하여 환송연을 벌이게 되는데 숙부님, 겨자의 소행이 방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풍수지리의 탓이옵니다. 궁을 백악산 앞에 지은 탓에 정령이 쇠하고 박령이 바라는 것이지요. 즉 종선은 쇠하고 지선이 발안한다 하는 것입니다. 태종대왕과 세종대왕께서도 모두
박룡이시잖아 사옵니까? 박약 무인이었다. 정령이 쇠하고 박룡이 발한다. 태종과 세종은 박룡이라 왕이 됐고 문정은 정령이라 단명했다는 것. 그렇다면 단종 역시 정령이라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복의 안평, 내 저놈의 버릇을 좀 고쳐야겠네. 내 이놈! 당장 내 배 꿇지 못하겠느냐? 형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그 보면 알아. 당장 꿇으라 또! 형님, 무슨 일인진 모르나 여긴 이문희는 이놈을 끌어내 몹시 치렸다. 예. 아이고, 아유, 형님 참으세요. 저를 봐서라도 참으세요. 멈춰라. 내 이놈 잘 듣거라. 이놈이 망령되게도 왕실의 화복을 논하면서 안평에게 아부를 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또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대군들을 이간시켰으니 그 죄가 둘이니라. 네 죄가 여기에 이르렀다면은 죽어 마땅할 것이나 안평의 낯을 봐 내 오늘 매질로 너를 다스리는 것이니라. 내 저자를 매질한 것은 안평 자네를 아끼기 때문일세. 저런 놈을 그냥 두어서는 우리 형제간의 후에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골라서 쓰도록 하겠. 고명 사은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랫동안 도성을 비운다는 것은 수양에게는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얻은 바도 적지 않았으니 지편전 직제하긴 신숙주를 동행함으로써 후일에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명나라는 제3대 영락제의 치세가 끝났을 즈음이었다. 명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영락제. 그는 조카인 건문제를 제거하고 황제에 즉위한 인물이었으니 강성한 숙부와 문약한 어린 조카, 바로 수양과 단종의 경우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명은 당시 커다란 위난에 직면하는데 이른바 토목의 변, 1449년 몽고의 잔존 세력인 오이라트족이 국경을 침범하자 명은 50만 대군으로 이에 맞섰으나 토목고에서 크게 패하여 명의 황제가 포로로 잡혔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명의 위기로 인해 조선에도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토목의 변으로 야기된 명나라의 위기는 조선으로서는 국경이 위협당할 수 있는 위기인 동시에 명나라의 약화를 틈타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국 강병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에 단종의 유약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반면에 수양대군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수양대군은 무예에 뛰어났고 전술에 능했으며 역대 병요 같은 병서를 조술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능력이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였고 북쪽으로 나가려는 북방 이데올로기가 고조되고 있던 당시의 객관적 정세와 맞물려 정권 장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수양대군은 북왕에 즉위한 후에 각종 군사 제도를 개혁하여 강력한 국방 체제를 구축한 바 있었습니다. 수양이 돌아올 때가 됐죠. 지금쯤 귀로에 올랐을 테지요.
성군이 떠나간 조정은 이리도 휘청거리는구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공백을 메꾸려 하였거늘. 주상의 보령이 이제 13이시지요. 성년이 되려면 아직도 7년이라. 예, 7년입니다. 그 7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평과 손을 잡은 게 아닙니까? 수양의 과격한 성품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한데 과연 그 판단이 옳았는지 문득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평인들 야심이 없겠소. 허나 안평의 것은 무모할 수 있는 욕심이오만 수양의 것은 우리가 감당키엔 너무 큰 것이 아니겠소. 수양이 도성을 비운 사이에도 오히려 그 세력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었다. 내금이 무사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비밀리에 노예를 닦으며 한명회와 권남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양이 명에서 돌아올 즈음 도성 안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들 그리고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감지되면서 수양 일파를 자극하게 된다. 시정에 나도는 풍문이 옵니다만 안평대군이 근자 평양행이 잦은데 그 주변 병력을 점검하기 위함이라 하옵니다. 풍류를 좋아하시는 안평대군이 요즘 사냥을 자주 납치는 것도 그와 무관하진 않은 것으로 아옵니다.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그렇다면 저들이 중수를 탐하고 있다는 겐가? 이는 모두 나으리께서 도성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옵니다. 나으리께서 명에서 이름을 얻는 동안에 저들은 실리를 얻었음이오이다. 나으리. 자네도 그리 보는가? 지금 한간에선 안평대군이 어디 대군으로 그칠 사람이냐는 말도 나옵니다. 무의정사를 지은 곳이 왕업을 일으킬 땅이라고도 하옵니다. 그냥 들어넘길 일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나으리,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감히 나를 치겠다. 저들이 안평. 내 이번 사행길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네. 형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주상이 너무 외로워. 대비가 있는가, 중전이 있는가. 왕실에 사람이 없다는 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음이야. 형님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 중신들이 있고요. 영의정 황보인과 중신들? 그들이 뭔가?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일세. 종사가 이씨의 것인데 어찌 황보가 넣긴가가 종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가? 저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전행을 일삼으니 마침내 임금의 자리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되어가지 않는가? 형님, 이를 내버려 둔다면 어찌 되는가? 이복의 안평? 이 나라의 왕실이 근자함을 보여주세. 종친들끼리 손을 잡고 주상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세. 바로 자네와 내가. 형님, 중신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적으로 삼고서도 종사를 반석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합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중심으로 주상을 보필하고 있어요.
형님, 중용의 도를 취하셔야죠. 그게 안평의 뜻입니다. 자네, 안평 자네의 그 마음 충심이길 바랄 뿐이네. 몸 조심하게. 안평에 불어난 움직임.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그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 판단 속에서 한명회는 생살부, 곧 죽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부를 만들게 된다. 이게 무언가? 나으리, 저들은 이 나라 종사의 앞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로만 충절을 외쳐대는 자들이옵니다. 저들은 이 나라 왕실이 허약한 채로 있기를 바라는 무리들이옵니다.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안평은 내 아우일세. 나으리, 사심은 금물이옵니다. 안평대군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옵니다. 만일 그분이 이번에 무사하시오면 후일에 그분을 옹립하려는 무리가 반드시 생길 것이옵니다. 나으리. 하나 안평은 내 아우일세. 주상의 숙부야. 왕실이 피를 흘리는 일은 나부터가 용납할 수가 없네. 하오나 긴 말할 필요 없네. 안평은 안 돼. 내 이날을 기다려왔네. 저 쓸모없는 조정의 늙은이들, 왕실이 허약하고 무기력함을 바라는 저 간적들에게 이 수양의 불같은 진노를 보이게 할 것이 조정을 피로 씻어야 할 일일세.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야. 나으리, 태종대왕이 다시 살아오심이오이다. 나으리. 계유년 10월 10일 정난의 밤이 오고 있다. 나라와 왕실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명분 아래 수양은 드디어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름하여 계유정난. 간적 김종서 등이 권세를 횡행하고 정사를 오로지하여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원성이 하늘에 닿아 있다. 또한 인구를 무시하는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리에 안평과 결탁을 하여 불리한 짓을 도모하려 하는 터. 지금 이 한 몸에 종사의 이해가 메었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기리라. 장부가 죽으면은 사직을 위해 죽어. 이 수양이 먼저 나가 간용을 배없애버릴 터인저. 수양은 가장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향한다. 김종서야말로 수양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으니 김종서가 없는 안평은 풍육의 길 따르며 김종서가 없는 황보이는 일개 고지식한 늙은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신이 직접 김종서를 쳐서 기선을 제압하기로 결심한 수양. 신복들만을 이끌고 김종서를 찾는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구시오이까? 야심한 시각에. 수양대군 나으리 행차시오. 어인 행보시오이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닐세. 내 아버님과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네.
어서 내가 왔다고 고하게. 예. 나으리, 이 어인 행보시오니까 이 수양이 어디 못 올 것을 왔습니까? 좌상 대감과 은밀한 말씀을 나누고자 왔습니다. 무슨? 그 서찰 어디 있느냐? 어서 읽어보시지요. 가자. 문종의 고명을 받들어 어린 임금의 보위에 전력을 다했던 김종서. 이처럼 충직으로 일관된 생애를 비명으로 끝마감하게 된다. 무슨 일이에요? 예? 숙부. 전하, 영모이옵니다. 영모? 영모요? 도대체 누가요? 김종석 황보인 안평대군이옵니다. 예? 그들이 전하께서 유충하신 것을 기회로 용산까지 넘번질로 아옵니다. 김종서가 안평숙부가 그들이 그럴 수가. 숙부 어찌해야 하오. 숙부 제발 날 살려주어요. 제발 살려주어요. 전하, 심려 마시옵소서. 소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 적당들을 남김없이 처단할 것이옵니다. 이날 밤 단종이 거등에 있던 영양위의 집은 이미 수양의 수중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영양위의 집 모든 문에는 한명회의 지시에 따라 제각기 내금이 무사들이 배치됐고 어명이요! 중신들은 일각도 지체 말고 속히 이권하라시는 어명이요! 갑작스런 임금의 부름을 받은 조정의 중신들은 스스로의 운명도 모른 채 제각기 영양위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상대감입시오! 맨 처음 도착한 것은 병조판서 조국관. 이날 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한명회가 쥐고 있었다. 수양에게 맞서 대적했던 조정 중신들, 그들이 과연 삶의 문으로 인도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문으로 향할 것인가. 말하시지요. 왜? 무슨 일이냐? 그러나 조국관은 불행히도 죽음의 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중신들의 생과 사는 오로지 한명회가 들고 있는 이 생살구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상대감입시오!
아니 왜 놈들이냐? 감히 여기 어디서? 웬 놈들이야? 물러끄라 이놈들아! 너 물러서지 못할까? 격자가 안 펴. 이놈들아 물러끄라! 물러끄라 이놈들! 닥치시오! 황보인과 김종서가 결단하여 반역을 도모한 죄, 무사들을 불러 불기한 일을 도모한 죄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나 지친이라 차마 처단치 못하고 압송하는 것이오. 영무라니! 영상대감은 어디느냐? 황보인, 김종서는 이미 저승길로 갔소이다. 높은 학식과 재주로 그 주위에 항상 문인들이 끊이지 않았던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영모라는 죄목을 쓴 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됨으로써 전국의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계유정난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정난은 성공리에 끝났다. 의정부를 장악하고 단종의 대리인으로서 왕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수양대군. 바야흐로 수양대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나으리, 이미 강화에 앉혀놓지를 않았는가? 강화에 보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옵니까? 이미 많은 목숨들이 비명에 죽어갔네. 더 이상 나으리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데 안평대군만을 살려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평은 왕실의 사람이야. 사사로운 정리에 이끌리실 야이면은 애초에 정난을 하지 말았어야 옳지 않사옵니까, 나으리? 항공, 나으리의 첫 정사이옵니다. 끝내 안평대군을 살리려 하신다면은 장차 이 나라 조정의 기강을 무엇으로 세우려 하시옵니까? 후일에 어느 대군이 또 역모를 시도했을 때 무슨 명분으로 취재를 하시오리까?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 실력을 기르고 수양대군과 첨예한 세력 다툼을 전개했던 안평대군. 결국 36의 젊은 나이에 사사된다. 이처럼 안평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으나 문화와 예술 부분에서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수양으로서는 지친을 주살해야 하는 최초의 경험이기도 했다. (1455년) 마침내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세조로 즉위. 사륙신 사건과 단종의 죽음 등을 거치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된다. 계유정난, 과연 문자 그대로 정난, 즉 종사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위란을 평정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수양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정변이었는지, 그 진실은 아득한 역사의 장막에 가려져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후자의 경우를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왕조가 오래될수록 왕위 계승권자의 권위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선 건국 후 60여 년을 지날 무렵, 불행하게도 어린 단종은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교적인 대의 명분을 지키면서 단순히 단종의 후원자로만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뜻이 강했던 수양대군은 결국 피해 숙청을 거쳐서 명분에 어긋나는 왕권 탈취를 감행하게 되고, 뛰어난 학문과 호방함으로
당대의 명망을 얻었던 안평대군은 도리어 그 학문과 인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